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 컨텐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함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 존슨의 정서 중심 부부 치료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수 존슨은 정서를 커플 사이에 흐르는 댄스 음악에 자주 비유를 합니다. 정서 중심 부부 치료는 음악을 바꾸고 스텝을 바꾸어서 부부 간 또는 커플 간에 더 긍정적인 유대 패턴을 만들도록 돕습니다. 실증적인 연구와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서 중심 부부 치료는 지난 50년간 엄마와 자녀 간 유대감, 그리고 파트너 간의 로맨틱한 유대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정서 중심 부부 치료가 유대감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와 과학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친밀한 관계 형성이라는 목표로 가는 길이 그려진 지도를 이 접근법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족, 부부,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또는 어떻게 잘못되는가? 다시 올바른 자리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서중심 부부치료는 그동안 실증적 타당성을 확보해 왔는데 변화 과정, 즉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상당한 연구들을 누적시켜 왔습니다. 가족에 대한 연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양한 커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수행해 왔고 우울한 커플, 트라우마를 겪은 커플, 만성적으로 아픈 자녀를 둔 커플에 대한 연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서중심 부부치료는 경험치료의 아버지인 칼 로저스, 구조적 가족치료의 창시자인 살바도르 미누친, 애착과 유대 영역의 토대를 잘 만들어 놓은 존 볼비,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에게 부부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정서중심 부부치료는 경험적 치료 방식입니다. 즉, 어떻게 사람들이 그들의 관계를 경험하는가, 어떻게 그들이 정서적 경험을 처리하고 표현하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정서중심 부부치료는 체계적입니다. 전체 관계를 들여다보고 그 관계 안에 있는 패턴을 보는데 부부가 어떤 부정적인 상호작용 패턴에 끼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정서중심 부부치료는 볼비의 애착이론에 기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부간 애착 욕구를 건강하고 적응적인 것으로, 애착 욕구가 제한되는 부부관계는 부적응적인 것으로 보면서 부부나 커플 간의 안전한 정서적 유대를 치료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정서중심 부부치료는 이 애착이론의 가치를 재발견했는데 애착의 형성과 발달이 아동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필요한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부간 애착은 안전한 심리적 기반을 제공하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개인은 감정을 규율할 능력과 세상을 탐험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애착이 위협받을 때 화를 내고 항의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결국 절망하게 되면서 애착 상실과 고립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애착 부상이라고 합니다. 정서중심 부부치료에 따르면 부부간 애착을 형성하거나 애착 부상을 치유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정서 표현입니다. 정서는 관계에서 대화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파트너한테서 연민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불안정하게 애착이 형성된 개인은 자신의 애착 욕구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대신 관련 없는 일에 화를 내거나 제3자를 끌어들여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려고 하는 등 파트너가 멀어지게 하는 방식을 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애착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을 멀리 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서중심 부부치료는 방어적인 두려움을 해소하고 더 깊고 진실한 정서가 표현되도록 돕습니다. 정서중심 부부치료의 목표는 단지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을 바꾸는 것, 집안일과 같은 이슈들을 더 잘 협상할 수 있게 하는 것, 서로에 대해 더 만족스럽게 느끼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중심 부부치료의 목표는 더 안전한 정서적 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족감, 친밀감, 신뢰 등은 안전한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한 연구에서는 유대감 증진 대화를 하고 파트너의 손을 잡도록 한 다음 뇌 스캔을 했는데
뇌가 위협을 인지하는 방법과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변화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즉, 유대감을 일단 느끼면 위협을 느낄 때 관계에서 멀어지려는 사람과 그런 도망자를 추적하려는 사람 간의 상호작용 방식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정서중심 부부치료는 현재에 초점을 둡니다. 변화는 과거 일이나 미래 일에 대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현재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입은 상담 회기 안에서 일어납니다. 때때로 과제를 부여하지만 보통은 상담자가 커플 간 상호작용 과정에 대해서 변화를 위한 개입을 합니다. 내담자가 그들의 정서적 경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경험을 이해하고 평소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그 경험의 단면들을 찾아내고 그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인식해서 새로운 신호를 파트너에게 보내고 파트너는 새로운 신호에 맞추어서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상담자가 안내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부나 커플 간 유대감은 안전감을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정서중심 부부치료 상담자는 두 당사자 모두를 위한 안전감을 만들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안정감을 해치는 행동의 예로는 한 파트너가 상담을 그만두겠다고 위협하거나 다른 파트너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지속적으로 언급하거나 다른 파트너를 해코지하겠다고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 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커플이 서로의 아픔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전기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안전이 없으면 정서적 유대감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정서중심 부부치료 상담자는 항상 감정을 타당화하고 지지하고 안전감을 형성하면서 커플이 지금 여기 상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에 안전감을 해치는 내담 부부나 커플의 행동은 정서중심 부부치료에서는 금기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동을 다루는 기술은 정서중심 부부치료 상담자가 배우고 익혀야 하는 중요한 상담 기술이 되겠습니다. 정서중심 부부치료는 보통 8회기에서 20회기를 하는데 상담자는 변화 5단계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화 5단계는 현재 과정 확인, 정서 다루기, 내면의 상처 다루고 새로운 신호 보내기, 변화 촉진 또는 부정적 패턴의 독소를 해독하기, 그리고 마무리로 나비 넥타이 매기입니다. 그럼 각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과정 확인입니다. 이것은 내담자의 내면에서든 아니면 파트너 간에든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과정을 확인하는 상담사의 개입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멈추어 보죠. 아내분이 남편을 보더니 화난 목소리로 당신이 하겠다고 한 걸 안 했잖아. 차고 정리를 안 했어. 그랬더니 남편분은 아내를 보면서 울먹였어요. 그리고는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당신 눈에는 성이 안 차. 내가 뭘 하든 말이야. 그러자 아내분이 다시 그래 맞아. 근데 당신이 차고 정리를 안 했어. 라고 말하셨어요. 이렇게 정서중심 부부치료 상담사는 지금 여기에 머뭅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신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요? 아내는 남편에게 화가 나 있고 남편이 자신을 실망시킨 일을 지적하고 또 남편은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듣고 비록 집에서는 거리를 둔다고 했어도 여기서 남편분은 아내한테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잘 먹히지를 않았어요. 아내는 남편의 눈물을 보고도 뒷전에 머물면서 속으로 알아. 그런데 당신이 내 말에 신경 쓰고 있다고는 믿지 않아. 당신이 나를 다시 실망시킬 거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여요. 두 분은 항상 이 패턴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상담자는 이렇게 커플 사이에 일어나는 프로세스, 즉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또한 한 사람의 정서적 프로세스, 정서적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면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눈물을 보일 때조차 아내분은 아주 오래전에 남편이 거리를 두고 냉정했던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아내의 일부분은 남편의 눈물에 반응하지를 않아요. 마치 아내분은 과거의 화난 상태, 그리고 자신이 요구하는 리스트로 돌아가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이렇게 현재 과정에 초점을 두면서 개인의 정서 경험과 부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둡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서를 다룹니다. 상담자는 말합니다. 남편의 눈물을 봤을 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내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내는 말합니다. 남편의 눈물을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이때 상담자는 간단하게 질문합니다. 지금 기분은 어때요? 아내는 긴장하고 있어요. 남편의 눈물을 봤지만 내 목에서 긴장감을 느껴요. 라고 말하고 상담자는 만약에 그 긴장감이 목소리를 갖고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묻고 아내는 그 긴장감이 남편을 믿지 말라고 결국 다시 실망만 할 거라고 말해요. 라고 말합니다. 정서중심 부부치료에서 정서를 다루는 기법은 다양한데 이 예시에서는 정서가 목소리를 갖고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물어봄으로써 긴장감이라는 정서 이면에 있는 아내의 상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상담자는 거기에 머물러 줍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 관계에서 많이 상처를 받아왔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내의 더 깊은 주요한 핵심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세 번째 단계인 내면의 상처 다루기와 새로운 신호 보내기입니다. 세 번째, 내면의 상처 다루기와 새로운 신호 보내기 단계에서는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자신의 주변에 벽을 둘러쳐 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내가 실제로 한 것은 벽 뒤에 서서 벽 너머로 변화를 바라는 고함을 질러 왔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시 상처받고 실망할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남편을 신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정서중심 부부치료 상담자는 그것들을 명료화해서 아내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호에 기반한 새로운 상호작용을 하도록 상담해서 연습을 합니다. 상담자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몸을 돌려서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이 맞아. 나는 내 화 안에 머물러 있었어. 내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나를 위해 있어줄 거라는 걸 믿기 시작하는 거는 나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야. 다시 상처받는 게 나는 너무 두려워. 이렇게 남편한테 말하세요. 상담자는 이렇게 부부가 새로운 댄스 스텝을 밟도록 서서히 이끌어줍니다. 3단계까지 한 것을 정리하면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고 상담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깊이 묻어놓은 정서 속으로 들어가서 정서의 핵심을 확인하고 새로운 경험에 입각한 새로운 메시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상담자는 새로운 발걸음을 촉진시킵니다. 그렇게 말할 용기를 내시다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니 어떤가요? 아내는 처음엔 좀 무서웠지만 말하고 나니 기분이 좋았어요. 화라는 감정 밑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게 맞아요. 라고 하고 상담자는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어떤가요? 남편은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이 관계에서 두려움이 있었던 건 나만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사이의 거리 때문에 아내가 오랫동안 상처받아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부부는 새로운 댄스 스텝을 배웠고 새로운 정서 경험을 가져올 새로운 상호작용 방식을 배웠습니다. 4단계에서는 요구하고 철수하고 도망가고 추적하는 부정적인 패턴이 부부의 상호작용에 가해왔던 독소를 이런 방식으로 해독합니다. 5번째 단계에서 상담자는 정장을 차려입고 마지막으로 나비 넥타이를 매는 것처럼 전체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부부에게 여태까지 두 분이 한 것을 보겠습니다. 로 시작하면서 부부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도록 합니다. 방금 두 분이서 한 걸 보세요. 엄청나지 않아요?
두 분은 오랫동안 화가 나 있었는데 오늘은 보세요. 아내분은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상처에 대해 남편에게 말을 했고 남편분은 자리를 지키고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화가 나 있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분은 새로운 것을 공유하고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어요. 두 분이서 보여준 것은 정말 믿을 수 없이 큰 힘이에요. 이렇게 부부가 관계 형성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5번째 마무리 단계입니다. 상담자는 이 5단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데 다만 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단계를 축약해서 3개의 핵심적인 단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고조된 부정적인 패턴을 완화시킵니다. 커플이 상담을 올 때 그들과 함께 오는 태도, 즉, 한 사람은 비판적으로 요구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철수하는 태도, 또는 두 사람 모두 철수하는 태도를 완화시키는 것인데, 완화시키는 방법은 커플이 그들이 갇혀있던 패턴을 보도록 돕는 것입니다. 애착과 유대 관점에서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즉, 그들이 여전히 함께 춤은 추지만 그들 둘 다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가능한 한 얼마나 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왔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정서중심 부부치료에서는 커플의 부정적인 패턴과 그들 사이의 불안전감과 거리를 문제로 규정하고 그 문제를 보도록 하는데, 이 첫 번째 완화 단계를 마무리하는 커플은 그들이 갇혀있는 상호작용 패턴을 보고 서로를 구해내려고 도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번 주말에 그 무서운 패턴에 또 갇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남편한테 말했죠. 우리가 그 패턴에 또 잡혀 있네. 당신 뭔가 두려운 느낌이 들어? 이렇게요. 이와 같이 일단 커플의 부정적인 패턴이 완화되면 그들은 안전한 기지를 갖기 시작하는데 그 안전 기지를 기반으로 커플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고 유대와 안전한 정서적 연결이라는 교정적인 관계 경험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커플 사이의 유대를 재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강력한 방법은 Hold Me Tight Conversation인데 나를 꼭 잡아줘 대화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모두 이미 내장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거절당하는 두려움, 버려지는 두려움, 외면당하는 두려움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꼭 잡아줘 대화법을 통해 상담자는 커플이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도록 돕습니다. 파트너를 밀쳐내는 방식이 아니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상대방은 그러한 두려움을 안심시키고 안전감을 제공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커플이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하도록 돕는데 상대방이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정서중심 부부치료 상담자는 커플이 더 깊어진 감정 반응을 만들도록 안내하는데 커플이 상대방을 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공유하면서 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영역을 내비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합니다. 내가 두려워졌을 때 나는 당신이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나를 안아주면서 나는 당신한테 특별한 사람이라고 안심시켜 주기를 원해. 와 같은 말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커플이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둘 사이의 유대감은 정말로 달라지고 서로에게 오픈하고 반응하는 새로운 능력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는 결합 단계인데 커플이 그동안 만들어온 모든 변화를 들여다보고 그들이 어떻게 옴짝달싹도 못하고 갇혀 있었는지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고쳐서 바르게 해놓았는지에 대해 그들만의 러브스토리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또한 그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꿈을 가져보도록 돕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정서중심 부부치료 상담자는 상담 시간에 보여지는 커플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반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프로세스의 속도를 늦추어서 커플이 더 깊은 내면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도록 합니다. 정서중심 부부치료 상담자들은 지속적으로 단순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가요? 혹은 어땠나요?
지금 무슨 기분이 들어요? 당신이 이 말을 할 때 당신 안에는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 감정을 촉발시키는 게 뭔가요? 어디서 이 화는 시작이 되나요? 당신 몸 안에서 이 감정을 어떻게 느껴요? 아내의 얼굴에서 이 표정을 볼 때 당신은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에 대해 상담자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타당화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슬픈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의 해석을 합니다. 그래요, 이해합니다. 정말로 두려울 것 같아요. 이건 그저 불편한 게 아니라 무서운 일일 것 같아요. 상담자들은 커플의 관계 문제를 어떤 한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상호작용 패턴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지적으로 재구조화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호작용 방식을 연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데, 그러한 상호작용은 안전한 유대를 더 공고히 합니다. 정서중심 부부치료는 혁명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부부 상담이 관계를 다루는 과학에 기반하지 않았지만 정서중심 부부치료가 관계를 다루는 새로운 과학적 혁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정서중심 부부치료의 개요와 핵심적인 변화 단계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 상담에서도 정서중심 부부치료의 5단계에 따라 개인 정서를 다루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말하고 행동했다고 개인이 인지한 것을 확인하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즉각적인 감정, 예를 들면 화, 실망, 슬픔, 좌절감 등을 확인합니다. 이것을 겉감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세 번째는 그런 즉각적인 정서 또는 겉감정을 느끼면 뭘 하나요? 라고 질문함으로써 묻어놓은 더 깊은 정서를 확인하는 갈고리 질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정서를 속감정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면 고립감, 버려진 느낌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럴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서 중심 개입은 개인 상담에서도 내담자에게 정서와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서 중심 부부 치료에 대한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회원 가입으로 함성 채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